너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하늘,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우정을 짓밟았어. 내가 널 언니처럼 여겼는데 넌 결국 두 얼굴을 가진 뱀 같은 존재였어. 두 얼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야말로 제이를 멀어지게 한 사람이야. 너는 항상 너 자신만 생각했잖아. 너의 일, 너의 성공만, 너 제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가 뭘 필요로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생각했다고? 내가 제이를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 넌 그저 싸구려 제3자일 뿐이야. 몰래 남의 것을 훔쳐놓고 이제 와서 착한 척하려고 해. 난 아무것도 척하려고 하지 않아. 지영, 나는 그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했을 뿐이야. 너는 그를 붙잡을 줄 몰랐어. 내가 왜 너의 실패에 책임져야 해? 그럼 그를 가져. 하지만 기억해. 하늘, 그는 나를 배신한 것처럼 언젠가 너도 배신할 거야. 너희 둘은 진짜 완벽하게 모든 걸 망치기 위해 태어난 한 쌍이야.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같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빛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때때로 배신은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것은 단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자존심,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파탄으로부터 자신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이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삶, 견고한 사업, 행복한 사랑, 친밀한 관계,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진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진다.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고 웃음꽃이 만발한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편안함과 속으로는 아물기 힘든 모순된 이야기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배신만이 남아있을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 어떻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원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한때 쓰러졌지만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잘못된 선택과 값비싼 교훈,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다. 뜬 눈으로 뜬 밤, 고요한 눈물, 포기하고 싶은 듯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어둠에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빛은 앞길을 비추기에 충분히 강력할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매일 살고 사랑하고 싸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미용사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들어도 화려한 거리, 화려한 불빛, 끊임없는 삶의 리듬을 상상하는 곳이죠. 강남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커리어와 외모 모두에서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현대오 선봉의 상징이다. 저희 클리닉은 고층 빌딩의 1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아래 붐비는 압구정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이 고층 빌딩을 통보할 때 나는 종종 내 출발점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분한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의지할 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느리고 평온할 정도로 느릿느릿한 전라남도 소도시에서 우리 부모님은 모두 평범한 일꾼으로 가끔 시간을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 어렸을 때 사치스러운 것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작은 집에서 자랐고 그 옆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셨다. 제 어린 시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오후에는 초원에서 놀고 저녁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를 하며 보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제가 1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나의 평범한 고향과 내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호화로운 세계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울, 특히 강남의 이미지는 이 작은 마을을 떠나 스스로 세계를 정복하는 큰 꿈을 불러일으켰다. 출발점이 높지 않아도 뭔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워야 했고 때로는 지쳐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친구 모임, 데이트, 심지어 가족의 중요한 명절에도 나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건너뛰었다.
서울의 의대생 시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녁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겨울밤은 너무 추워서 집에 늦게 가는 버스에 앉아 두툼한 의학 서적을 손에 들고 있었다. 강남의 첫 미용실을 열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모든 노력과 희생을 치르고 난 후 내 꿈에 손을 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저는 마음속에 항상 공허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매일 성공한 사업가부터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객을 만난다. 모두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영건이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마치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오후입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옅은 햇빛이 내리쬐는 압구정 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한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과 부드러운 재즈 사운드가 업무 스트레스를 잠시 접어들 수 있는 강남의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자주 찾는 공간이다. 벽에 있는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다. 탐소 이 시간에 민재가 저녁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해요. 하지만 오늘은 휴대폰이 조용합니다. 이 이상한 침묵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는 2년 전에 이 카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큰 기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막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똑똑하고 자상하고 남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아는 어떤 여자든 원하는 타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에게서 더 이상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 수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벨이 몇 시간 동안 울렸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치 앞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메시지가 전송되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고 찬바람에 사람들이 서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속으로 민재가 나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그는 그냥 바쁘고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즘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클리닉에 나를 방문하지 않았고 더 이상 나의 하루의 사소한 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이 돌아보니 대학 시절 옛 친구였던 새였다. 그녀는 여전히 여느 날처럼 환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채이는 초대도 없이 제 앞에 앉았고 몇 가지 간단한 사교 질문 후에 저를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민재, 며칠 전에 절 보러 왔었어요. 나는 세이를 바라보며 그녀가 방금 한 말을 분석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담원한 것 같아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믿고 사랑했던 민재가 우리 관계를 털어놓으려고 옛 친구를 찾은 건가? 왜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목이 메었어요. 자세히 말씀하시진 않으시지만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 저도요. 채이가 눈빛이 살짝 불편해하며 덧붙였다. 그냥 이걸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저는 커피잔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커피의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채이의 말은 내 마음에 꽂히는 칼바도 같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민재를 밀어낸 것은 나의 야망과 바쁜 일상을 가진 나 자신일까? 그날 오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떠났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지만 내가 느낀 유일한 것은 고만과 공허함이었다. 민재랑 저랑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을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클리닉에서 일이 막 끝났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가벼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압구정 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한 조용해야 할 때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커다란 유리창에서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식당에 들어가 바 근처의 구석진 곳을 골라 스파게티와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민재에 대한 고민과 마음에 쌓이고 있는 불쾌한 감정들을 잠시 잊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창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눈앞의 모습이 나를 멈추게 했다. 민재가 앉아있는데 저랑 불과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여자분이랑 같이 앉아있었어요. 그들은 친밀한 대화를 나눴고 내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미소가 이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났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노란 불빛이 풍경을 낭만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내 눈에는 씁쓸한 그림이다. 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을 수 없지만 그 여자가 당신 근처의 테이블에 손을 얹은 방식,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내 심장을 조이게 했다. 민재는 최근 몇 번 만난 적이 없는 편안하고 심지어 행복해 보였다. 나는 마치 주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잠시 몸을 움츠렸다. 손에 든 술잔이 가볍게 떨렸고 감정을 억누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일부는 민재에게 당장 다가가 신문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대답을 들을까봐 망설였다. 급하게 무언가를 하는 대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제 책상 모서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아무의 시선도 피한 채 조용히 일어서서 식당 밖으로 나왔다. 나는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붐비는 거리를 걸었다. 내 머릿속에 일련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누구죠? 그들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 그리고 민재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느꼈던 그 눈빛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따뜻함을 담고 있다. 집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을 펼쳐보았더니 갈등으로 가슴이 벅찼다. 일부는 민재에게 즉시 문자를 보내 설명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내가 본 것이 단지 더 나쁜 진실의 하이라이트일 뿐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나는 추운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일한 후에 내 자신을 비추곤 했던 큰 거울을 마주하고 있었다. 오늘 거울은 사랑과 의심, 고통과 자존감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냈다.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민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압구정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와 불빛이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찬바람은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음반에 긁힌 자국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낯선 민재와 소녀의 모습.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추적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민재의 개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사진과 게시물을 훑어봤어요. 그 후 나는 그의 친구 목록을 검색하고 방금 본 소녀에 대한 모호한 기억을 찢었다. 그러다가 하늘이라는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개인 페이지를 클릭했는데 최근의 사진을 보고 손이 떨렸다. 민재랑 찍은 사진 몇 장인데 너무 티나는 것 없고 그냥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들.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댓글들, 의미심장한 농담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그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때 친자매로 여겼던 사람이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고 힘든 시절을 보냈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 세상에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과도 같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침착하려고 심호흡을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클리닉에 와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녁에 우리는 함께 술을 마셨고 제가 민재를 소개시켜줬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동경하는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지만 그 눈빛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맞닥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늘아, 너 만나야 돼.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하게 지내며 즉시 동의했다. 우리는 정오에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하늘이 거기 앉아서 라떼 한 잔을 들고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사랑했던 그 미소는 이제 다시 나를 답답하게 한다. 저는 앉아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후회나 약간의 혼란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 너랑 민재랑 하는 거 봤어. 라고 내가 느리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래요. 민재가 저한테 몇 가지만 상담해달라고 했어요. 알잖아. 나랑 그 형도 오래 알고 지냈던 거 저는 믿지 않아요.
마치 그녀가 나와 함께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상담요? 제가 물었죠.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하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민재는 일에 너무 열중해 있고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냥 널 이해시키는 거야.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심이 결여되어 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너한테 말 안 했어? 하늘이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마치 이야기를 끝내려는 듯 어깨를 느쓱했다. 지영씨,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 사랑해? 나 말고. 그녀의 대답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녀가 내 눈을 피하는 방식은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할 뿐이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늘 씨와의 우정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겨울 햇살은 쨍쨍하지만 쌀쌀했다. 내 마음속에는 쓰라림으로 가득 찼는데 마치 불변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진실을 찾기 위해 민재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어떤 회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진행되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호함, 고통,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들을 사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그날부터 민재와 하늘이 무심코 남긴 가장 작은 흔적 하나하나를 추적하며 스스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진료 예약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예전에는 민재의 핸드폰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버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부, 오래된 메시지,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뒤적거리면서 제가 간과했던 세부 사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연히도 민재랑 식당비나 여행비를 내는데 같이 쓰던 은행거래 이력을 확인하던 중 2주 전 늦은 밤 첨담동 한 부티크 호텔에서 이상한 돈이 빠져나갔다. 그때 민재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가슴에 커다란 돌이 박힌 느낌이에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정보를 기록하고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호텔에 전화해서 예약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척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호텔 직원은 예약자 이름이 민재임을 확인하고 한 여성과 함께 그곳에 갔다. 단서 하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민재의 스케줄부터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수요일 오후 그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신사역 인근 작은 카페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 차에서 그를 기다리며 나는 참지 못하고 들어섰고 내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이가 나타났다. 나는 가게 구석에 앉아 거리를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마주 앉아 마치 세상에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듯이 친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온 세상이 나에게 반항하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지영을 봅니다. 지치고 상처받지만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할 여린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여기 앉아서 울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그들의 모든 만남을 기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저는 심지어 제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 명예이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를 대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 혐오스럽게 할 뿐이다. 저는 당신이 양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결단력 있게 만듭니다. 나는 이 게임의 바보가 아니다. 한때 자매로 여겼던 하늘과 민재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 순 없다. 만약 그들이 내가 약하고 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잘못한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신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끝없이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나는 두 사람이 그런 삶을 계속하도록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조용히 고통을 갉아먹고 있다.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한 후 나는 진실을 직시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재와 하늘양에게 문자를 보내 별로 붐비지 않지만 혼자가 아닌 가로수길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시간 15분 전에 가게에 도착해서 창가 쪽 테이블 모서리를 골랐다. 그날 밤 추운 날씨가 피부를 가졌지만 내 마음은 끓어올랐다. 나는 작은 수첩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내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전부 들어있었다. 호텔 영수증,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민재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고 간 핸드폰에서 우연히 찾은 문자들까지. 제일 먼저 온 민재가 저를 보고 놀라고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그는 앉아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로 불렀어요? 지영씨.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하늘이도 들어온다. 저랑 민재랑 같이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담혹감이 역력했지만 곧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침착함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이야? 지영아, 왜 우리 둘 다 여기서 만나고 싶어? 하늘이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쓰며 물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태어나지만 단호하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공책을 펴고 한 페이지 한 장, 사진, 영수증, 그리고 메시지 사본까지 공개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진실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카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민재는 아연실 새끼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만만하던 하늘이 이젠 담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민재야, 내 대답이야. 하늘 씨도요. 제가 침착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순진하게 거짓말을 믿을 것 같아, 지영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민재가 시작했는데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야? 호텔 영수증, 비밀 만남? 하늘이와 하늘이의 친밀한 메시지? 내가 장님인 것 같아? 하늘이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영씨, 제가 다치게 하려던 것 아니었어요. 모든 게 시작되면서 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잘라 말하자 목소리가 커졌다. 너는 내가 자매처럼 여겼던 사람이지만 너는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민재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조용하고 얼굴이 참백하다. 대질은 1시간 이상 지속되었지만 그들의 설명 한마디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나는 그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둘 다와의 관계가 뜬켰다는 것을 알았다. 카페를 나오면서 한 줄기 찬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제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실을 직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간에 말이죠. 며칠 동안 강해진 느낌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더 이상 배신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랑과 우정을 맹목적으로 믿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두 사람 뒤에 남겨진 채 걸어갔고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재안을 나 모를 것 같아.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방을 뒤덮고 있는 답답한 침묵을 찔렀다. 너희들은 나를 속았다. 오래전부터 의심해왔지만 진실을 직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상처 입혔다. 나의 말에 카페 분위기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민재를 눈이 빤히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눈을 피했고 손은 단단히 묶였다. 하늘이 옆에 앉자 얼굴이 참백하고 입술이 떨렸지만 말문이 막혔다. 나는 누구보다 너희 둘을 믿었단다. 나는 계속 목소리를 낮추어 그러나 분노와 상처로 인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 씨, 당신은 내가 미래를 함께 건설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 씨, 제가 자매라고 생각했던 친구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입혔다. 민재는 고개를 살짝 들자 목이 메어 지영아 미안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야. 나는 싱긋 웃고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아요. 그건 모든 걸 망칠 거라는 걸 알라. 내가 하늘로 눈을 돌리자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피할 수 없게 했다. 넌 어때? 하늘 할 말 없어? 아직도 내가 무죄라고 생각해? 하늘이 입술을 깨물자 눈이 충혈되었다. 지영아 진짜 의도치 않게. 모든 것은 뜻밖의 일이다.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강조했고 말투는 쓴맛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내 삶에 들어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내가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배신을 동반한 낯선 사람들일 뿐이다. 저는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단지 나를 다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너희 둘은 내가 절대 되찾지 못할 믿음을 파괴했어. 나는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모았고 모든 행동은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선언하는 것처럼 단호했다. 지금부터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내 삶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서면서 억누르려던 눈물을 쓸어내릴 듯 매서운 찬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알아요. 이 순간부터 전 상실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요. 그날 밤 나는 강남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아파트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비록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가냘픈 불길, 즉 강인함의 불길, 가치없는 자들로부터의 해방의 불길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은 내 말이 나오기 전에 침묵으로 가득 차서 나 자신도 몰랐을 정도로 강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우린 한때 가족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조용한 카페의 공간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주변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자 얼굴에 무기력함이 드러났다. 지영아, 미안해. 나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미소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시간 동안 제 뒤에서 그녀와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과하면 다 지워질 것 같아. 하늘이 옆에서 뭐라고 하려다가 제가 막았어요. 너는 하늘, 조용히 해. 너는 지금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다. 여기 앉으면 충분히 부끄럽지 않아.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영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근데 뭐 나는 잘라버렸고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우리의 우정보다 더 강합니까? 근데 자제를 못하겠어? 하늘아, 너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우린 모든 걸 공유했는데 넌 이렇게 대답해? 논쟁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폭풍처럼 불타올라 내 마음과 다른 두 사람의 얼굴에도 혼란을 남겼다. 민재는 변명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다. 그는 내가 어떻게 일에 너무 집중하고 그의 감정을 무시했는지에 대해 우리 관계의 압력을 언급했다. 그래서 오빠의 이유, 나는 아이러니를 감추지 못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하늘을 찾아왔어? 이런 말보다는 당신은 나를 배신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말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탓으로 내 이기심을 변명하지 마라. 민재는 조용하다. 하늘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자존감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 사이에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셋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나는 분노로 목이 쉬면서 말했다. 이것은 신뢰와 우리가 깨뜨린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믿음이 사라지면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일어서서 그들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결정으로 살아요. 공허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떤 직책도 없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유리창 소리가 모두의 종지부를 찍듯 등기에서 들려왔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파괴한 두 사람으로부터 그곳을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알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화려한 강남 거리를 걸어 지나간다. 하지만 불이 아무리 밝아도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색입니다. 저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제가 일어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할 말을 찾으려는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카페의 긴장된 공간에서 충분히 울렸다. 지영씨, 미안하다는 말은 못했지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가 사랑을 했다. 이런 거 더 이상 숨기기 싫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칼로 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 당신들이 한 짓을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하늘아, 너 그거 할 때에 내 생각 하나도 안 해? 하늘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내 눈을 피했지만 곧 이것대로 나를 대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영씨,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들 의도치 않게. 그 다음엔 내가 멈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풍자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멈출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하늘씨 뽑았잖아요. 너는 그 선을 넘기로 선택했고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 이런 말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민재는 이때도 조용히 앉아 손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에게로 돌아섰고 더 이상 그의 침묵을 참을 수 없었다. 형은? 민재야, 할 말 없니? 아니면 하늘씨도 모든 것이 단지 통제 불가능일 뿐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들자 눈빛에 피곤함이 드러났다. 지영씨,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이 관계에 빠져들었다.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를 잃을까봐 두렵지만 하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멈출 수가 없어. 그의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내가 손을 꽉 잡자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를 잃는 것이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당신들이 한 일이 이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우정에 대한 나의 믿음도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두었는지 이해합니까? 하늘이 입술을 깨물자 눈이 충혈되었다. 지영아, 내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난 우리의 우정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줬으면 해. 나 자신과 많이 싸웠는데 민재에 대한 감정이 자꾸 커져가지고 내가 틀렸다는 건 알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어. 나는 분노와 경멸이 묘하게 뒤섞인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투했어. 하늘아, 내가 널 의심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내가 내 뒤에서 찔렀어.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이기적인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한 거예요. 저는 커피숍을 떠나서 제 세상이었던 두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추운 서울의 하늘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워지는 걸 느끼지만 나는 내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포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만남 이후 나는 묘한 기분으로 카페를 나섰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과 공허함, 마치 내 안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민재와 하늘은 이제 낯선 실루엣에 불과하다. 고급 패션 매장의 불빛이 내리쬐는 가로수길을 따라 걸으며 추운 겨울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닌다. 저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위장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은 나를 가볍게 전율시키지만 또한 내 머리를 맑게 해주기도 한다. 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민재가 나를 배신했다. 자매처럼 여겼던 하늘이도 등을 돌렸다. 그러나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 자신의 맹목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거짓말, 은밀한 행동 모두 이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나는 진실을 보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아마도 이것이 배신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외모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낯익은 공간을 둘러갔다. 저랑 민재가 매일 아침 같이 앉았던 식탁, 하늘과 내가 앉아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나누던 소파 두석, 이 모든 것은 이제 거짓말의 증거일 뿐이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는 대신 빈 화면을 보며 멈춰섰다.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낯익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배신은 때때로 포기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팅 일주일 후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가능하다면 언젠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나를 보지 않게 서울을 떠날 거야.
행복하세요. 나는 메시지를 읽었고 마음은 물결도 없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지우기만 하면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는 과거의 일부를 지우는 것과 같다. 민재도 짤막하고 후회로 가득 찬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저는 열어보지 않고 제가 겪은 일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우편함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강했는지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요.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인생이 멈추지 않는다. 저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있는 조용한 아침, 한강을 뛰어다니는 저녁, 또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대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가 치유하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카페를 떠난 후 집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아직도 머리가 혼란스럽다. 서울은 저녁이면 고층 건물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하늘로 환하게 빛나지만 내 마음은 공허하기만 하다. 나는 울지 않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화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호흡마다 피로가 스며든다. 나는 안전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민재와 하늘은 이제 낯선 사람이 됐다. 그들의 배신은 값비싼 교훈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 다음날 저는 다시 클리닉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은 수술로 완벽을 찾는 고객들로 여전히 시끄럽고 시끄럽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예전의 가족, 친구, 연인이라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너무 노력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나는 우연히 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첫찐 요소가 문을 열었을 때 찍은 것이었다. 그 사진에서 나는 밝게 웃고 있었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지영이 있고 가치를 느끼기 위해 아무도 인정할 필요가 없는 옛날의 지영이다. 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쳐다보며 속으로 그녀를 다시 찾을 거야 라고 말했다. 퇴근 후에 저는 제가 예전에 간과했던 것들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요가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한강변을 따라 조깅도 하고 좋아했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인 그림 그리기까지 도전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은 내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평온함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따뜻한 차 한 잔이 익숙한 카페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혼에 대해 가족의 비난을 받으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거나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확고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미래를 결정할 수는 있어요. 라고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 말이 나를 이상하게 건드렸다. 민재와 하늘에게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대해 원망하거나 상처받으며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미용 사업도 사람도 내 자신에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는 제 발로 걸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나 상처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도 기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노인과 아이들이 많이 사는 경북도의 빈곤 지역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 수척한 얼굴들, 희망에 찬 눈빛들의 모습은 제게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저는 자원봉사를 하는 NGO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차례의 브리핑과 절차 서류 후에 나는 자원봉사 팀의 일원이 되었다. 올해 후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북 동부 상불작이 작은 마을을 처음 다녀왔다. 그곳은 시내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래된 집들,
진흙투성이의 길들, 그리고 작은 구석에 모여있는 현지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깡마른 할머니가 다가와 나에게 깊이 절을 하고 말했다.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래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돈을 내는 강남에 부유한 고객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보살핌만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 작다고 느끼지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한다. 그 시절의 나의 일은 매우 바빴다.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부터 오염된 물로 인해 피부병에 걸린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을 진찰했습니다. 힘들어도 이들의 얼굴에 감격의 미소가 번질 때마다 힘이 난다. 한 할아버지는 심지어 나를 위해 직접 대나무 팔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죠.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니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와 하늘의 배신에 더 이상 정신이 팔려 있지 않다. 대신 저는 제 마음이 단순한 것에서 오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미소, 희망의 눈빛,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먼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난한 노동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며 각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점은 그들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진실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에 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서울 남쪽의 가난한 여관을 막 떠나려던 중 한 여자아이가 저를 쫓아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자기만 믿으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감, 성공,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사는 것, 이 삶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에서 온다. 그날 밤 친숙한 공간이었던 내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지금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방의 모든 작은 구석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기억과 날들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지금은 찬박 서울발 눈은한 불빛이 누가 떠나든 남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저는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계획을 짜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거나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 저는 제 경력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목표를 작성하기 위해 쓰다 오래된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자 변색된 페이지들이 펼쳐지고 글귀 하나하나가 과거의 나를 비추는 거울로 떠올랐다. 강남에서 클리닉을 차리고 고객들을 더 자신감 있게 해주고 출신과는 상관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가 품었던 꿈들이었고 최선을 다해 추구했던 목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 나는 조용했고 손에 든 펜이 떨렸다. 잠시 후 나는 첫 줄을 썼다. 배신은 결코 끝나지 않고 단지 나를 되찾기 위한 전환점일 뿐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는 듯한 글귀.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신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겪었던 고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모든 것에서 출발하기로 결정한 방식까지요. 그것은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며 승리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여정,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글을 다 썼을 때 나는 내가 쓴 것을 돌이켜보았다. 나는 더 이상 무겁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오히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방금 내려놓은 느낌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울 밤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지만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저는 남아있는 상처를 씻는 방법으로 모든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으로 반짝거렸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달빛이었다. 둥글고 밝은 먹구름을 가려도 달빛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처럼 그날 밤 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 꿈도 꾸지 않고 일어날 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마음에 평화만이 있을 뿐이다. 다음날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힘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넘어진 후에
자신의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